안녕하세요, 닥터설입니다. 혹시 근래 체중이 많이 늘어서 옷이 안 맞는다고요? 제 얘기지만 혹시 다른 분들도 같은 증상으로 고민되실까봐 영상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질환을 진단해보아요. 체중이 증가되는 질환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비만 치료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질환 소개 가시죠. 첫 번째 질환은 단순 비만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셨다고요? 전체 사람의 30% 이상이 비만이라 꽤 많기도 하고 비만의 원인 중 90%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단순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단순 비만은 그렇게 단순한 질환은 아닙니다. 비만 그 자체가 고혈압, 당뇨, 의식도 역류, 유방암, 골관절염 등 다음의 수많은 질환과 연관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비만의 진단은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로 이루어집니다. BMI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특히 단위에 신경 써주세요. 본인의 키가 173cm로 아주 이상적인 키라면 분모에 1.73m로 넣어야 합니다. 비만의 치료로는 식이 조절과 운동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약물과 수술 치료도 있습니다. 비만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학상식 영상에서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환은 대사증후군입니다. 조금 전에 단순 비만이 여러 질병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비만과 함께 초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이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비만과 함께 합병된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은 여러분의 목 앞쪽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경우 인체의 대사를 촉진합니다. 대사라는 것은 생화학 반응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이런 대사가 덜 이루어지고 몸 내에서 에너지를 덜 소모하므로 식사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통해 이 질환이 진단이 되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로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 질환은 쿠싱 증후군입니다. 부신에서 자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생산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스테로이드가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우 급속도로 살이 찌게 됩니다. 급격하게 살이 쪄서 그림과 같이 복부에 줄이 생성되기도 하는데요. 쿠싱 증후군의 치료는 스테로이드 과다 생성의 원인이 되는 기관을 여러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혹시 체중이 증가하면서 여드름도 많이 나고 월경을 안 하기도 하고 몸에 털이 많아지시나요? 그렇다면 산부인과로 가도록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할 것이고 다음과 같이 난소에서 낭포가 다발적으로 발견된다면 PCOS로 진단되게 됩니다. 한국의 여성은 10명 중 1명은 이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환입니다. PCOS의 치료는 비만 치료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환은 임신입니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임신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입맛 변화, 무월경, 입덧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의 치료는 출산입니다. 일곱 번째 질환은 정신질환입니다. 우울증이나 대시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식사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서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특히 대시증의 경우 과식 후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토를 유발하는 정말 위험한 행위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해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환은 약물입니다. 앞서 말했던 스테로이드, 우울증약, 그리고 일부 정신과 약물들은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가 생기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 상담하셔서 기존에 드신 약물을 대체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체중 증가는 주로 지방의 축적에 의한 체중 증가 질환이었습니다. 지방 말고도 부종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질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환은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은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를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여 몸에 수분이 축적됩니다. 신부전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심장 이식이 있습니다. 열 번째 질환은 간 경화증입니다. 몸이 노래지는 황달기가 있고 복서가 차시나요? 그렇다면 간의 문제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왜 수분이 축적될까요? 이는 삼투압 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농도 용액과 고농도 용액이 물만 이동할 수 있는 반투막막으로 나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저농도 요용액에서 고농도 요용액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삼투압의 원리입니다. 실생활의 예로 목욕탕에서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경우와 헌혈할 때 피로 성분을 빼내고 다시 피로 주입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간은 체내 여러 단백질을 생산해내는데 간 경화의 경우 간의 기능이 떨어지므로 단백질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 속에 단백질의 농도가 줄어들어 저농도가 되어 고농도인 체내로 수분이 이동하고 축적됩니다. 간 경화의 치료는 간 이식입니다. 마지막 11번째는 신증후군입니다. 소변에서는 정상적으로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에서 단백질을 걸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 단백질이 안 걸러진다면 혈액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고 간 경화증 때처럼 삼투압의 원리에 따라 혈액의 물이 체내로 이동하고 수분이 축적됩니다. 신증후군의 치료는 이뇨제 같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체중이 증가될 수 있는 총 11가지 질환들을 보셨습니다. 본인이 왜 체중이 증가했는지 알 수 있었나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